자, 오늘은 이제 다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될걸? 거의 이제 수능 완성으로 선생님 총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다고 일일이 선생님이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중요한 것만 이제 또 핵심적으로 꼭 나오는 거 이제 그 위주로만 이제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구모를 봤더니 이제 좀 혼란스럽지 않아? 어렵네? 그치? 컷이 좀 내려가서 그거는 좀 좋은 점이긴 한데 확실히 유전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오늘 풀어줄까 했는데 오늘 안 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선생님 풀어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확실하게 이전처럼 어려워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극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극명하다는 얘기는 어려운 건 확실히 그냥 어렵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그렇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어렵진 않아.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뭐 나름 근데 이제 혼란스럽지. 과연 쉽게 나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구모처럼 나와줘야 안정적인 본인의 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사실 그게 더 높거든. 근데 또 너무 쉽게 나오면 컷이 다 1, 2, 3등급이 다 올라가 버리면 그게 더 불안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1단원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단원은 생물의 특성이 있죠. 자, 그냥 본론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생물의 특성은 다 실질적인 예들이 나오죠. 뭐는 어디 거냐. 그러니까 자기 거 찾는 문제 이렇게 쭉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닥 뭐 어렵다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뭐 어렵고 뭐 그런 거는 딱히 없으니까 그런 거보다 하면 되고. 자세가 안 좋네. 이렇게 뭐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발생과 생장. 뭐 여기 보면 다세포 생물만 가능하죠.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추가로 해줄 거는 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세포 분열. 그래서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발생과 생장에 대해서. 생식과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 적응과 진화. 시험에 꽤 잘 나오지? 적응과 진화. 적응과 진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애다. 자,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과 연계된 뭐 사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몰라도 돼? 나 이거 나온 적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GMO 이렇게 갑자기 나왔는데 그냥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생명과학의 특성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탐구 방법이 있어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귀납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면역적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귀납법은 실험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만 하냐면 관찰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당연히 얘는 둘 다 하겠죠. 그래서 연역법에서 얘기하는 이거 두 개 체크하는 거. 대조군이 없으면 실험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조작하지 않는 집단을 우리 대조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 변인에는 자 독립변인이 있는데 독립변인은 탐구 결과, 이 결과를 우리는 무슨 변인이라고 해? 종속변인이라고 하죠. 이거를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작변인. 그러니까 조작변인이 바로 뭐냐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바로 전역변인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변인은 당연히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이게 바로 실험 뭐다?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거 실험 결과.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그래서 식물 X에 대한 자료가 있죠. 테마 대표 문제. 그래서 잎은 무슨 기관이야? 그래서 보면 잎은 영양기관이라고 하죠. 자, 식물에서도 영양기관이 있고 생식기관이 따로 있어. 그래서 뭐가 영양인가요? 라고 하면 뿌리, 줄기, 잎. 이 세 가지 얘기하면 되고, 생식은 꽃하고 열매가 있어. 특히 이제 꽃 안에
이게 이제 생식기관이야. 수술, 암술 이런 거 얘기하면. 그 다음에 X는 털에 곤충이 닿으면 입이 구부려 곤충을 잡는다.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자극에 반응해서. 그 다음에 X는 입에 있는 곤충을 유연하고, 이거는 상리공생하고 상관이 없지. 이거 포식과 피식 관계 아니야? 뭔 소리야? 상리공생 아니에요. 포식과 피식 관계죠. 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먹혔는데, 곤충이 먹혔는데, 이거 상리공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상리공생.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이 단어를 보면 생태계하고 1단원 내용하고 또 같이 이렇게 믹싱이 되기도 해요. 짬뽕이 되기도 해. 그래서 상리공생이냐 아니면 종강 경쟁이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처음 얘기한 상리공생 말고 분석? 그 다음 포식과 피식. 이건 포식과 피식이지.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식물이 동물을 섭취를 하는, 이렇게 종강 경쟁, 분석, 포식과 피식, 그 다음 상리공생, 그 다음에 뭐 기생, 여기까지 적으면 전부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이 물어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닮을꾼 문제가 있어요. 대벌레가 갖는 뭐 생명의 특성이다라고 했는데,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발생하고 생장을 굳이 구분하지는 않아. 발생하고 생장, 발생하고 생지를 그냥 한 세트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기억 과정에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다. 한마디로 뭐냐면, 얘는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이제 적응을 한 거죠. 그럼 초파리 알이 번데기를 거쳐. 이거는 발생과 생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약간 비문학스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는 걸 추천.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 되게 오랜만에 이런 문제 나온 것 같아. 이거 이제 안 나온 지 꽤 됐는데, 이게 화성탐사선이거든. 이거 물질대사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설명하는 것 같아. 선생님한테 처음 듣는 애들도 있지만 이거 물질대사야. 여기 보면 주고 방사능, 이거는 그냥 세포호흡이죠. 이거 세포호흡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빛이 있어야 이게 뭐야? 광합성이죠. 이렇게 빛이 있어야 광합성. 왼쪽은 세포. 그래서 물질대사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8번 한번 봐볼까? 7번 같은 건 다 비문학이라서. 8번. 이런 것도 잘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자, 참고로 박테리오파지는 얘들아 바이러스인데 DNA 바이러스야. DNA를 가지고 있는 핵산. 시금치는 식물이고 대장균은 세균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은 전부 다 같죠. 셋 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3개 필요한데, 특징 중에서 동그라미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동그라미, 단백질.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금치만 가능하지, 시금치만.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어쨌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대장균과 시금치 한 번 더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그렇지, 동그라미가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시금치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박테리오파지는 동그라미가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박테리오파지 얘가 세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 이게 니은이고 얘가,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늘 나오는 스타일이고 나오는 유형이고 내용만 바꿔서도 나오고 수능에서도 무조건 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워밍업을. 먼저 항상 여기 특징에 대한 해당하는 물질들, 그러니까 생물들, 개체들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하고 개체 원투수를 찾으면 틀릴 게 없어. 근데 반대로 여기다가 뭔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더 속도가 느리고 오히려 더 틀린다.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쓰고 이제 답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다. 이런 것들. 자, 오히려 3점 테스트는 패스하겠어요. 다 비문학이야. 1번, 2번, 3번, 4번. 자, 테마 2. 테마 2. 자, 두 번째 단원이 생명활동과 에너지. 여기서도 뭐 시험이 나오겠죠. 뭐 내용이 어렵냐, 쉽냐, 이제 그거를 떠나서. 자, 물질대사 동화하고 이화가 있어요. 흡열, 발열만 잘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설명해 볼까? 이 그림하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가끔씩 가로에서 뭐라고 쓰면 돼? 포도당 대신에 이렇게 아미노산이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 말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아미노산 때문에 이렇게 암모니아가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도대체 어디로 버릴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ATP 이게 바로 일부다. 일부는 바로 ATP에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이제 암모니아의 여부. 그래서 나중에 암모니아를 한 번 더 물어보기도 하잖아. 어떻게? 요소로 바뀌는 어떤 그 과정들.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건 무슨 반응이야? 동화야. 흡열 반응이야, 얘들아. 암모니아가 더 저분자고 요소가 더 고분자야. 그래서 동화 반응이다라는 거. 자, 고에너지 인산계란 몇 개 있어? 체크 한번 해줘야지. 2개가 있죠? 3개 아닙니다. ATP라고 해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2개다.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거다. 자, 뭐 이런 게 동화 이와요. 뭐 밑에서 보면 이제 광합성하고 세포업을 이제 비교하는 이제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있죠. 그래서 여기 앉혀. 수능 하나 안 가져왔지? 나의 미스. 혹시 안 가져왔을까봐 내가 복사했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뭐 차이점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면 돼요. 아직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테마 도표 문제 한번 봐볼까? 11페이지. 다음은 산업에 의해서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요소 있고요. 요소는 되게 많이 나와요. 요소가 나오는 곳을 다 한번 훑어볼까? 얘들아, 여기 물질 대사에서 나오고 두 번째 어디서 나와? 요소와 관련된 게 간에서 나오죠. 간. 그러니까 기관계 쪽에서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 또 어디서 나와? 요소. 요소 농도 때문에 오줌 삼탑이 변하더라. 그래서 항상성에서 나오잖아. 오줌 삼투. 하나 더 나오는데 요소 어디서 나오지?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요소. 세 번째. 생콩즙에서 한번 나오죠. 생콩즙. 들어봤지? 생콩즙?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효소 이름을 뭐라 그래? 생콩즙에 들어있는 효소 이름. 유레이즈라고 하죠. 유레이즈. 자,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한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콩즙 유레이즈. 잘 봐. 외우고 있어? 뭐가 뭐로 바뀌고 산중염 외우고 있잖아. 자, 이거 외울 때는 생콩즙 외울 때 생콩즙 요소 관련된 생콩즙을 외울 때는 삼각형으로 외우면 돼. 삼각형. 다시 삼각형 이렇게 그려줘봐. 자, 삼각형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맞지? 1, 2, 3. 오케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거 화학 반응식이야. 자, 뭐가 뭐로 바뀔 거야, 이렇게. 2번이 3번으로 바뀔 때 1번이라는 효소. 이게 뭐냐면 저게 생콩즙이죠. 1번이 생콩즙자리지. 다른 말로 이렇게 쓰면 돼요. 유레이즈라고. 자, 그 다음에 2번이 3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2번이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 2번이 오줌 아니면 요소라고 쓰면 되지. 그럼 얘가 분해가 될 거야. 누구 때문에? 생콩즙 때문에.
뭐로 바뀌어? 암모니아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암기해야 될 게 뭐냐면 삼각형이야. 왜냐면 이게 바로 BTB 용액을 넣죠. 그럼 어떻게 돼? 산, 중, 염기성이 된다. 어떻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가 산성이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중성이 되고요. 여기가 염기성.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산, 중, 염. 그럼 색깔이 어떻게 될까? BTB 용액 색깔이 얘들아. 노, 초, 파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요. 노, 초, 파. 삼각형 모양으로. 노란색, 황색, 초록색, 푸른색.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외우면 되는 거야. 이 화학식을 보통 우리가 화학식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요소 쓰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쓰고 여기가 그 생콩즙 이렇게 쓰면 이걸 삼각형으로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 보여주는 거야. 됐지? 그래서 혹시나 뭐였지라고 하지 말고 삼각형 산중염 노초파 이렇게 외우면 된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 왜냐면 이거는 그냥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그냥 안 내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교감 부교감처럼 무조건 내는 게 있고 전도 문제처럼 무조건 내는 게 있고 근수축처럼 거의 나올 법한 문제도 있지만 얘는 그냥 지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고 안 나면 안 내는 거야. 근데 괜히 안 외웠다가 그렇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삼각형만 생각하면 돼. 산중염, 노초파. 근데 어디 위치인지는 모르면 또 안 되지. 그래서 여기가 생콩즙, 오줌, 암모니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점을 빼가지고 지금 궁금해지. 왜 마스크를 쓰고 있을까? 점을 빼가지고 점 왜 뺐냐고? 몰라. 점이 많아서. 선생님의 그 단점을 다 뺐어. 뭔 소리야? 어쨌든 아빠 죽는 줄 알았어. 점 빼본 사람 없지? 점 안 빼봤잖아. 레이저로 뺐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크림 발라주거든? 무슨 크림이냐면 그 마취 크림 바르고 한 30분 있으면 약간 얼얼한데 다 필요 없어. 그 막 점을 빼는데 어디가 아프냐면 눈 주위 있지. 피부가 얇은데 거기 진짜 약간 어떤 고통이냐면 약간 내가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고통. 뭔지 알지? 소리 지르기는 약간 쪽팔리고 점을 몇 개 뽑았냐면 한 100개까지는 아니고 엄청 많이 뽑았는데 커밍순. 선생님 옛날 모습이 생각 안 날 거야. 나 옛날 점 이만한 것도 빼고 막 이만한 건 없었지 막. 점 빼는데 계속 탄 냄새가 나는 거야. 내 살을 태우는 그 냄새가 막 나오고 너무 아팠어 진짜. 바늘로 막 이렇게 눈을 막 찌르는 듯한 너무 아파. 고통 후에 기쁨이 있겠지? 몰라. 자, 어쨌든 뭐 정답은 그래서 자, 요소로 전환됐다.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지. 간은 무슨 게? 소화계. 나에서 효소가 생성돼. 효소는 무조건 작동을 하죠. 동화든 이화든 물질대상. 그러니까 물질대상은 원래 효소가 하는 거라서 배설계를 통해서 기억이 몸 밖으로 배설된다. 이 배설계가 바로 콩팥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네. 이것들. 자, 닮은권 유형 익히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닮은권을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누가 하는 거야? 이거 호르몬까지 가면 인슐린이 하는 거죠. 베타. 무슨 신경이야, 얘들아? 인슐린은 뭐야? 부교감이 하는 거잖아. 교감의 혈당을 올려요. 선생님이 교감신경 2가지만 외우라고 했는데 기억나? 물론 나머지 건 쉬워서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 교감의 제일 중요한 거는 혈당량을 올린다. 몸이 빡쳐야 돼. 교감 선생님을 보면. 두 번째, 오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방광을 어떻게 해? 수축이 아니라 이완한다. 교감 2가지. 그럼 부교감 마저 써줄까 그러면? 외워야 될까? 혈당량을 어떻게 해? 낮춘다. 됐죠? 방광을 어떻게 해? 오줌이 잘 나와야 되겠지. 이거 2개는 무조건 중요하지. 부교감. 자, 물론 얘네 둘은 혈당량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적어봤어.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 이것도 이화죠. 동화죠. 동화, 이화, 그 다음에
지방이 세포를 통해서 분화되는 생성물에는 니은이 있다. 그건 우리는 알죠. CO2 아니면 물이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인슐린은 간에서 기억을 촉진하는 거 이미 썼고요. 자, 간하다는 다 효소가 필요합니다. 자, 호흡기를 통해 니은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 자, 미안하지만 둘 다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인 거죠. 자, 나올 만한 것들만 봐볼까? 선생님 보면 3번? 눈에 띄는 건 3번? 뭐 1번, 2번 다 나올 수도 있는데 특히 3번? 이런 거? 눈에 확 띄는 거? 네, 그림도 있고 우리한테 익숙한 그림도 있고 두루두루 다 물어보는 거야.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는 거 소화죠. 이화요. 그다음 아미노산이 암모니아가 되는 거 아까. 자, 아미노산이 암모니아 이게 세포호흡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노폐물은 그냥 써놓은 물하고 CO2. 그림 가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원하고 투 나는 세포 모르는 걸 찾으시오. 자, 원에서 나의 모두. 자, 원과 나 전부 다 이화 반응이야. 다 쪼개지는 반응이라서 이거를 발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투에서 효소가 관여한다. 어때요? 당연하지. 원, 투, 간. 전부 다 나, 가나 모두 다 효소가 작용하고. 일부 괜찮지? 일부가 없으면 틀렸고 전부라고 하면 안 된다. 몇 퍼센트냐면 34%야. 물론 알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32개의 ATP. 포도당 이게 한 34%. 몰라도 돼. 오늘은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일부만 저장한다. 이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4번도 뭐 그냥 그렇고 5번도 거의 처음 보는 그림 아님? 갑자기 간이 쪼개지는 느낌. 그치?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은 세포호흡이죠. 그런 거보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본김이 7번 같이 보면 얘가 지금 지방이야. 이렇게. 이게 이제 지방산이고 이게 글리세롤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붙어 있잖아, 둘 다. 그래서 이걸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해요. 요거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여기 뭐만 빠졌어? 포도당만 빠졌죠. 왜냐면 포도당은 육각형이거든. 그래서 그 육각형이 일정하죠. 근데 얘네들은 아미노산은 몇 가지가 있는 줄 알아? 종류가?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어? 여기 보면 다 다르지. 몇 종류가 있냐면 20가지가 있어. 20가지. 그래서 처음에 생물학자,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연구한 사람들은 우리가 유전물질을 3가지로 축약을 했단 말이야. 탄단지 중에 하나가 있겠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지방은 뺐어. 왜 지방을 뺐냐면 처음에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일까 했는데 지방은 너무 적어. 포도당도 하나밖에 없어. 근데 단백질을 가장 유령 물질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복잡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면 복잡할수록 유전물질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지. 알고 보니 이제 나중에 핵산. 그래서 이제 그거 나중에 이제 다 일일이 하나씩 실험하는 건 생투가면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고3 때 가서 생투를 다 했잖아. 생각해보니까. 고인줄, 순간 고인줄. 자, 뭐 6번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 그 다음에 비대에너지가 광합성이고. 세포 호흡이로. 항상 이렇게 써줘야 돼. 얘들아. 눈으로 풀지 마. 문제는 더러울수록 실수가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거 보면 ADP 이렇게 써줘야 실수를 하지 않지. 그치? 실수는 어디서 해야 돼? 유전 풀 때 실수해서 맞추는 거야. 뭔지 알지? 찍어서 맞춰. 유전은. 킬러를 찍어서 실수해서 맞추는 거고. 평소에는 내가 틀리잖아. 찍어도 틀렸는데 실수로 맞춰. 수능에서는. 그래서 자, 이렇게. 근데 뭐 물어보는 게 다 똑같아서. 학생 A, B, C가 갑자기 어려졌지. 초딩들이 나왔어. 옛날에 좀 성숙한 애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왔구나. 그치. 여기 앉을래? 여기. 네가 이거 써줘. 네가 이거 줘도 돼? 없어? 없구나. 안 올 줄 알고.
안 할 줄 알고. 같이 봐. 지금 복사기가 좀 그래서 지금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오늘 3단원까지만 할 건데. 혹시 수능 완성 안 가져왔지? 수능 완성 안 가져왔는데 페이지 수를 몰라가지고 몇 페이지까지 있냐? 20. 24? 23. 복사는 해줄게. 너 늦었어. 5시 15분인지 몰랐니? 깜빡했어. 뭔 말인지 알았어. 너 세종반이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끝까지 세종반. 멋있네. 자, 3점 테스트 한번 봐볼까? 3점 테스트. 지금 다시 책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수능 완성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줄 거거든. 그래서 잠깐만 복사를 한거를 생각하자. 자, 3점 테스트를 한번 봐. 3점 테스트. 고3은 영상을 잘 안 찍는데, 쌤이. 오늘 못 오는 애들이 2명이나 있어가지고. 자, 표는 물질 1하고 2 이렇게 되어 있죠. 특징. 자, 나는 가의 특징 중 물 1, 2, 3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 있다. 1, 2, 3는 ATP, 이산화탄소. 자, 포도당을 순서대로 그대로 여기다 쓰면 돼요. 선생님 말했잖아, 항상. 특징에 바로 이 4가지를 그냥 바로 쓰는 게 가장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탄소가 있는 건 뭐야? ATP야. 잘 모르겠지? ATP는 유기물이야, 얘들아.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인이 있겠죠. 인도 있고 질소까지 있거든. 자, 어쨌든 그 다음 CO2 이렇게 써주고 당연히 포도당까지 써주면 구성에 탄소가 있으면 셋 다 있네요. 그냥 올이라고 쓸 거 그랬다. 올. 셋 다 있습니다. 자,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건 ATP 택도 없고요. CO2 하나만 써주면 되지. 셋 중에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거는 CO2 하나밖에 없어요. 자, 탄수화물이 세포에 의해서 완전 분해되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뭐야? CO2지. 자, 그러면 CO2만 몇 개냐면 특징이 3개가 있죠. 자, 근데 기억, 기억, 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물. 이거 물도 써줘야 되겠다. 그치? 물. 왜냐면 물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 2, 3만 ATP, 이산화탄소, 포도당이고 물도 여기서 특징에 넣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은 여기서 빼고 호흡기에 여기다 물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쵸?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얘가 2 아니야? 그치? 2. 그래서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물만 2개고 잠깐만 여기서 또 2개가 없는데? CO2 3개, 포도당 하나, ATP 하나. 미안해. 여기 하나 빠졌다. 왜냐면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세포비에 분해가 되면 여기 뭐가 빠졌냐면 ATP가 하나 빠졌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물이 2개예요. 하나, 둘. 그 다음에 ATP가 2개예요. 그럼 얘가 ATP가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특징 하나만 있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 포도당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여기다 3 쓰면 되겠다. 왜냐면 CO2가 3개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는데 약간 변화를 좀 주는 것 같아. 평소에 우리가 봤던 그런 문제가 아닌 살짝. 근데 물이 빠져 있고 얘 3개만 있다 보니까 이 3개를 막 쓰다가 선생님도 이제 ATP를 하나 빼버렸지. 보통은 CO2하고 물만 나오는데 암모니아 아니면 여기다 이제 ATP까지. 요거는 거의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이 CO2하고 물하고 같이 나왔을 때. 문제는 뭐 이렇게 그러면 뭐 다 이거 다 푼 것 같아요. 자, 2번. 자, 똑같이 세포업과 관련된 거 미토콘드리아.
자, 산소가 있고, 자, 물이 있고, 이제 기억하고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근데 여기 때문에 녹말이 포도당 되니까 물하고 CO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CO2가 돼요. 그럼 하나가 ATP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쓰면 녹말이 포도당 되는 거는 소화야. 그 다음에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거는 누가 해주지 이걸? 인슐린이 해주냐? 여기서 간에서 하는 거야. 위에 거는 소화기관에서 하는 거. 끝. 자, 오른쪽은 뭐까지 쓰면 돼요? 이와 반응이다. 여기까지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1, 2, 3를 다는 2와 3 중 하나에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습니다. 이거 지금 이화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는 동화죠.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거. 끝.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두라고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모두. 아까 몇 프로라고 했어? 기억 안 내도 돼. 34%.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소화계에서는 1하고 3가 모두 일어난다라고 하죠. 3는 얘들아, 참고로 3는 모든 세포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호흡기에서 3가 일어나냐라고 하면 맞아. 그 세포호흡이니까. 세포호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호흡계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맞아, 틀려? 맞다고요. 왜? 암모니아는 아미노산이 세포호흡으로 사용이 되면 암모니아가 생성되잖아. 그러니까 호흡계에서 생성된다라고 하면 우리 호흡계에서 갑자기 암모니아가 막 튀어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호흡계에 있는 폐라는 세포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콩팥에서 암모니아 생성되니? 된다고요. 어디든 다 생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를 통해서? 혈액으로 보내주면 간에서 요소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런 과정은 모든 조직, 모든 세포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세포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대충 뭐 이런 것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지? 근데 3점 테스트는 다 나올 만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3번도 자, 세포를 통해서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 이거는 거의 O2 이렇게 써주면 되고, CO2와 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인산을 받아서 이거 화살표 보니까 여기다 ATP 써주면 되고, ADP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래서 생명활동 했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각각 물어보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근수축 과정에서만 ATP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피부 모세혈관도 수축이야? 근육이야? 한번 써볼까? 피부 모세혈관. 피부 모세혈관. 누가 해줘? 수축? 피부 모세혈관 수축 누가 해줘?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 우리 추울 때 하잖아. 교감이 한다니까? 알았어? 그럼 이거 세트. 피부 모세혈관을 이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얘가? 부교감이라 하지 말고. 이게 교감 완화라고요. 이게 근수축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근육 수축할 때만 에너지를 쓰고 이완하면 저절로 두면 돼요. 스프링처럼 돌아가듯이 얘도 교감이 작동을 했잖아. 근데 교감의 반대는 무조건 부교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교감의 반대는 교감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창백해지죠? 열 발산량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감이고 이완하는 것은 교감신경 완화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부교감을 쓰면 절대 안 돼. 자,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한번 던져봤고. 효모가 있죠, 효모.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생콩즙에 대한 정리를 다시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효모에 대한 얘기야, 효모. 그러니까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포도당을 얘들아, 자, 원래 이제 뭐 화학식까지 선생님 써줄 수는 있는데 알 필요는 없어. 원래 포도당 플러스 산소잖아. 아니야, 그냥 가. 왜냐면 이거 무산소 호흡이거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뭘 집어넣냐면 효모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CO2와 에탄올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아주 단순한 내용이 뭐냐면 포도당 농도가 클수록 당연히 CO2 양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지? 자, 포도당 농도가 클수록
에탄올의 농도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기억의 경우는 뭐야? 대조군이죠. 그래서 대조군이야 효모를 넣지 않았잖아. 그 다음 조작 변이를 뭐 했냐면 포도당의 농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20% 디귿에서 아마 기체의 발생량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인다. 원래 실험 결과가 보이냐? 나는 안 보이는데? B가 제일 많고 C가 기체가 없어? 그러면 여기 기억이죠. 아, 내 거는 지금 복사된 거라 잘 안 보이고. 그럼 얘 B가 가장 많으면 얘가 디귿이고 니은이고. 얘 잘 안 보여가지고. 잘 보이냐? 난 안 보이는데. 아, 네 건 보인다. 내 건 안 보이는데? 대박. 내 건 안 보여. 복사기가 좋아져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자, 요거만 알면 되죠. 끝. 자, 물질대사 건강. 오늘은 물질대사 건강까지 하겠습니다. 물질대사 건강. 기관계와 에너지 대사 이렇게 나와 있죠. 오히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대사성 물질이 있잖아. 대사성 물질. 여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게 더 잘 나올 수 있고. 보통 당뇨병은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오는 거 아니? 당뇨병의 원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가 안 나와? 인슐린 부족한 이게 타입 1이라고 하죠. 소아당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은 나오는데 뭐가 문제야? 수용체가 문제인 성인당뇨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비문학처럼 나오더라도 그냥 적당히 잘 풀어주면 되죠. 이런 건 다 대사성 증후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초대사는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저 그림이 요게. 그래서 항상 선생님 얘기하지만 아미노산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암모니아 필수지. 요소 나오죠. 암모니아 요소가 되는 건 동화야, 이화야? 다시 동화야. 왜? 요소가 더 복잡해요. 이거 훨씬 복잡해요. 얘는 간단하고. 그래서 간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많지. 간은 소화기인데 암모니아 요소 생성, 글리코젠의 분해나 글리코젠의 합성 뭐 이런 것들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다 봐주면 되고. 자, 통합적 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그래도 공식 하나 써줄게요, 여기 얘들아. 하루 동안 쓰는 대사량은 뭐라고 그랬어? 기초 대사량에 무슨 대사량? 활동 대사량에 플러스 마지막 무슨 대사량 있어? 기타 대사량이라고 했죠. 기타 대사량. 그래서 참고로 얘들아 기초가 커 활동이 커?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기초가 훨씬 큽니다. 2배 이상 커요. 기초 대사량이 활동보다 훨씬 큽니다. 아마 수능에서는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좀 이거 나오면 에바야. 다른 거 계산할 것도 많은데 굳이 막 이런 거 되면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공식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뭐 밑에 고지혈증 있는데 안 나올 듯. 자, 대표 문제 있어요. 테마 대표. 자, 물질 대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녹말이 소화관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포도당이 세포를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데 포도당의 글리코젠은 합성된다. 그래서 소화기에서 기억이 흡수된다. 뭐 당연한 거죠. 포도당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 자,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거 다 쪼개지는 거라서 이화작용 맞고. 글루카곤의 역할은 뭐야?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는 거지. 합성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인슐린 거잖아.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 밑에 닮은급 문제. 자, 똑같은 문제야, 닮은급. 그래서 옳은 걸 찾으시오. A는 배설계다라고 했는데, 자, A는 둘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 뭐냐면 A는 간에서 뭐로 전환돼요? 열을 통해서. 그럼 A는 이게 순환계를 얘기를 하는 거지. 혈액을 통해서 콩팥으로 운반돼. 얘는 무슨 계야? 배설계죠. 그래서 A는 간에서 뭐로 전환돼요? 그러면 암모니아는 요소로 전환된다. 이렇게 다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암모니아 이렇게 써주면 모든 게 다
통합니다. 그래서 A는 배설기 아니라 순환계. 독성은 누가 더 커요? 암모니아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바꾸지. 독성이 거의 없는. 어떤 책엔 독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독성이 거의 없지는 않고, 그러니까 없지는 않고 조금 있어요. 자, 스몰 a에 대한 독성은 B보다 약하다. 틀렸지. 그래서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 자,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이다라고 했는데 괜찮지. 뇌하수 후엽에서 나온다. ADH. 시험에 나올 거야. ADH 관련해서. 뭐 그래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시험에 어쨌든 잘 나올 거임. 자, 1번, 2번, 3번, 4번 돼 있죠. 뭐가 나와도 뭐 상관이 없어요. 이거 이제 위 써주고. 이건 뭐야? 이거는 콩팥이죠. 아니야. 콩팥이 이게 콩팥이 이게 방광이죠. 참고로 얘들아, 방광에 있는 물은 뇌물이 아니야. 왜냐면 저건 재흡수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래서 틀렸잖아. 방광에서 무슨 물을 재흡수해? 방광이 차면 바로 우리 화장실에 달려가. 오줌 마렵다고 느끼거든. 그래서 A에서 이제 물의 재흡수를 할 수 없죠. 여기서만 재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에서 이화작용하죠. 소화가 하니까. 자, 구성하는 세포 모두 ATP가 생성된다. 이거는 그래서 진리죠. 가와 나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모두 ATP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3번에 대한 간 소장이자 이렇게 돼 있죠. ABC. 기억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다라고 돼 있습니다.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는 건 혈당을 올리니까 글루카곤. 이렇게 하면 돼요. 글루카곤은 어디서 분비가 돼? 이자에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B는 어디야? 간에서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 남은 건 소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기관계에 대한 설명 두 개가 있지. 그냥 간단한 리뷰만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2번 폐가 속하는 기관계다. 호흡계죠. 인슐린은 표적세포를 이동시킨다. 순환계죠. 자, 끝. 더 이상 없어요. 자, 얘도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이 있는 기관을 우린 뭐라 그래? 배설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포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이 이산화탄소가 물 밖에 배출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그래서 그러면 호흡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CO2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암모니아 요소로 전환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야. 소화계죠.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거 되게 쉬워.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그냥 1시간에 다 풀 수 있어. 3단원까지. 순환계,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끝났지. 대장, 오줌 이렇게. 자, 혈압이 고혈압, 인슐린, 당뇨병. 자, 이게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이야. 다 대사성 질환. 6번은 여기 나왔죠. 1일 대사량과 1일 에너지 섭취량.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 색깔은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왼쪽이고 이게 이거고 이거 이겠지? 그치? 맞다고 해줘. 나는 색깔이 없어. 색깔이 없어서. 그래서 왜 색깔이 없지?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살 찌를 것 같은데 먹는 양이 더 많대잖아. 그러면 얘는 체중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8번 나올 만하죠. 기호음은 니은을 왜 찝었겠어? 문제를 읽기 전에 암모니아나 요소의 농도를 비교하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간 전후 암모니아, 전이 암모니아가 높고 후에 요소 농도가 높다. 그러면 다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콩팥이죠. 자, 이거 뭐야? 폐죠. 그래서 니은 혈관 이름 뭐라 그래 얘들아? 소장하고 간 사이를 뭐라고 하냐? 진짜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간문맥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기억에 간정맥이라고 합니다. 둘 다 정맥혈이 흘러요. 왜냐면 이미 소장을 거쳤기 때문에 간문맥도 어때? 산소가 부족합니다. CO2가 많고요. 그래서 배설계 아니죠.
그렇지. 수용체가 있겠죠. 자, 요소해양은 어디가 많아요? 기억이 많아요? 니은이 많아요? 기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원래 있어 보면, 자세히 보면. 그래서 기억에서가 적다가 아니라 기억에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문제 많지, 여기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혈관벽에 대한 동맥경화 뭐 그런 것들 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11번도 뭐 그냥 근력이 되어 있는데, 배설계 소화기 호흡,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줘. 물, 산소, 이산화탄소. 이것도 적당하게 잘 풀어주면 돼요. 그다음 어렵지 않고 10번은 계산. 11번이 생콩즙 문제가 드디어 나왔지. 그래서 아까 한번 선생님 정리해줬어. 생콩즙 어떻게 외우라고 삼각형으로 외우면 돼. 늦게 온 사람 너 들었지 아까? 생콩즙. 그렇지. 생콩즙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1번, 2번, 3번. 뭐가 바뀌었어? 요소가 오줌이 암모니아로 바뀌었고 얘가 생콩즙. 그럼 왜 삼각형이 돼? 산중염, 노초파, BTB용액 끝. 그럼 뭐 외울 게 따로 없지. 이런 문제 나오면 다 그렇게 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 아주 가끔씩 시험에 나와. 자, 3점 테스트. 간세포에서 세포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에 대한 자료가 있고 배설계, 순환계, 호흡기는 순수 없이 나타냈다. 이산화탄소가 몸밥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관여하지. 순환계와 호흡기가 관여합니다. 그 다음 암모니아 요소로 되는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 그 다음에 순환계와 뭐가? 배설계. 다 풀었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둘 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돼 있죠. 혈액의 순환경로 일부가 나왔죠. 심장하고 심장으로 가는 건데. 자, 1하고 2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1하고 2는 폐와 콩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자, 기억관이는 1에 연결된 혈관을 지나는 혈액이 있고, 자, 그래서 1을 통해서 A와 B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 둘 중에 하나가 뭔지 모르겠어. 얘일 수도 있고, 무조건 얘일 것, 얘일 수도 있지. 그치? 둘 중에 하나야. 하나가 콩팥일 수도 있고, 하나가 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해요. 자, 2를 통해 B하고 C가.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B가. 물은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물이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C의 구성 원소에 끝났네. 이것 때문에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요소죠. 요소나 쓸 수 있어. 이게 요소야. 의도는 없었어. 한글로 요소를 썼어야 되는데 NH를 먼저 써가지고 이게 요소라고 합니다. 복잡하지. 암모니아보다. 그러니까 이게 요소예요. 그럼 이게 요소니까 2가 이제 뭐가 되겠냐? 콩팥이 되겠지. 그래서 2가 폐. 이렇게 이것도 좀 독특한데 이런 문제 내가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림으로. 그럼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 이름을 뭐라 그래? 혈관. 혈액 말고. 폐. 동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걸 폐. 정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폐동맥의 가장 CO2가 어때요? 정맥 혈이 흐르고 얘가 가장 산소가 많은 폐정맥이 되겠죠. 그래서 폐전은 다 피가 파란색이고 그림에서 보면 사진에서 그 다음에 폐를 지나면 항상 피가 붉은색이 되는 겁니다. 색깔을 컬러풀하게. 하지만 우리는 컬러풀하게 문제를 풀 일이 없으니까 대충 뭐 이번에 다 풀었어. 자, 3번. 뭐 나올 만하지.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게 뭐냐? 포도당이겠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렇게. 요소니까 이게 암모니아죠. A가 포도당이죠. 마지막 이산화탄소. 이거 세포호흡이죠. 그럼 다 알겠다. 간에서 이화. 포도당의 세포호흡. 그 다음에 이거는 간에서 요소 생성. 그 다음에 이걸 무슨 들어가는 혈액이고 나가는 혈액. 이게 콩팥, 동맥. 이거를 콩팥, 정맥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히 물어볼 것 같은데 밑에 뭘 물어볼까? 암모니아나 요소 용도로 물어보겠지. 그래서 콩팥 동맥은 암모니아 요소가
높고 여기 있는 요소가 낮겠구나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문제라 이것도. 당뇨병 있지, 당뇨병 얘들. 문제에서. 당뇨병 환자에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즘에 포도당이 있어요. 당연히 당뇨병이니까 있는 거야. 자, 4번. 자,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물질 대사 과정 일부를 나타내고 표현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계 원트. 자, 가와 나는 기억에서 흡수되어 니은을 통해 운반자. 니은을 통해서 뭐야? 니은을 통해서 운반된다라고 되는데 가와 나 기억하고 기억하고 니은은 뭐 당연히 니은을 통한 거냐면 이게 이제 순환계가 되겠죠. 그래서 가와 나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어디도 흡수돼? 소화하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 B와 D는 디귿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디귿이 배설계. 그럼 마지막 이제 B하고 D가 뭐냐면 하나는 어디 있어? 요소가 있고 물이 있고 그렇지. 요소와 물을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누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게 암모니아고 이게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아미노산 이게 포도당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B가 이게 되는 끝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면 될 듯. 4번. 자, 5번 같은 경우 이제 진짜 말로 해야 돼요. 소화계, 배설계, 호흡계,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6번. 당뇨병, 정상이고 당뇨. 딱 봐도 그냥 얘가 당뇨병이야. 정상인이겠죠. 혈당이 높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억은 뭐라고 했어요? 인슐린과 포도당. 이게 포도당이겠지.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니은의 농도. 그래서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당뇨병 환자. 이건 정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요. 왜냐면 베타세포가 파괴가 될 거야. 인슐린이 안 나와서. 끝! 다 풀었습니다. 이것도 6번도 여기까지. 자, 이게 마지막인 듯. 자, 오늘은 몇 단원까지 했냐면 얘들아 3단원까지 이미 끝났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진짜 오랜만에 자극에 전달을 싹 풀어오세요. 근수축하고. 다음 주는 어쨌든 4단원을 여기를 좀 할게. 4단원에 대한 내용을 오랜만에 전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완성은 여기까지.